수업할 땐 선생님이고 랩할 땐 래퍼지. 나는 둘 다 잘하니까. 물리는 근본이야. 스칼라적인 마인드를 가져봐. 굉장히 정교하게 구조화가 되어 있다. 선생님 오셨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 오늘 물리 과외하러 온 철이라고 해. 너가 수임이구나. 네, 맞아요. 선생님 손소독 한 번만 해주세요. 그래. 무조건 해야지. 이거 영상 난데 이거 보고 있었어? 네, 저 잘 몰랐는데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선생님 래퍼로 은근 유명하시더라고요. 왜 고연전? 근데 그런 거 있잖아. 그거랑 비슷하게 서울대랑 한양대랑 수도전이라고 했었는데 그때 1회 서울대에서 한양대 디스한 곡에 내가 출연을 했었거든. 그게 아마 조회수가 지금 700만 회? 이렇게 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수임이는 나를 몰랐구나. 아니, 저 친구가 말해줘서 알았거든요. 혹시 내 전공은 힙합은 들어봤나 혹시? 고등 래퍼랑 비슷하게 대학생들 데리고 대학 래퍼 프로그램이 이제 내 전공은 힙합인데 송민호님 그리고 자이언티님 뭐 쿠기 팔로알토 이런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랑 같이 랩하고 뭐 그랬었는데 번도 있어. 쌤은 근데 본업이 그럼 래퍼예요, 선생님이에요? 나는 뭐 수업할 땐 선생님이고 랩할 땐 래퍼지. 나는 둘 다 잘하니까. 근데 선생님 목소리가 조금 쉬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그래? 목소리 뭐 요즘 내가 수업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나 주말에 수업만 22시간 하고 있거든. 그럼 선생님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좋지. 따뜻한 캐모마일 차랑 음. 파운드 케이크예요. 나 캐모마일차 되게 좋아해. 선생님 그러면 처음에 서울대는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서울대? 나 뭐 정시로 입학했지. 현역 정시로 들어갔고 5개 틀렸나? 물리교육 하시면 실제로 학생들도 많이 가르쳐 보셨어요? 뭐 그치. 난 대학생 내내 과외했었고 이제 석박하면서 이제 대학원생은 가난하거든. 그래서 아는 형께서 이제 학원 수업 소개시켜 주셔서 그래 이거라도 해야겠다면서 수업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해가지고 여기저기서 러브콜을 많이 받았지. 그래서 지금은 박사 과정 끝난 이후에 이제 강사하고 있고 대치해서 뭐 수업하고 그리고 인강 준비하고 하면서 뭐 애들 계속 가르치고 있지. 근데 물리 솔직히 좀 어렵고 좀 솔직히 말하면 개노잼 이미지 아니에요? 개노잼까지니? 수임이? 그래서 처음에 물리 어떻게 선택하신 거예요? 물리가 이제 개노잼이란 이미지가 있지. 너무 수학적이고 너무 어려우니까 학생들이 다 좀 노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나는 되게 학생 때 물리가 재밌었어. 어렵다라는 건 그만큼 체계적이고 구조화가 잘 되어 있다라는 것도 의미를 하거든. 그래서 뭔가 이 물리로는 뭐든지 다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 때도 물리는 이제 문제 풀 때 그 손맛이 더 있는 편이거든. 이렇게 쓱쓱쓱 쓸 게 많으니까 그것도 되게 맛있었고 그리고 손맛뿐만 아니라 뇌맛도 있어. 뭔가 이제 이게 이렇게 내가 이걸 풀어버리네 하는 그 뇌를 쓰는 그 맛 그것도 되게 맛있었지. 그냥 선생님 그걸 맛있다고 표현하시네요? 별로니? 다음부턴 안 할게. 근데 쌤은 정말 물리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쌤 물리교육과 박사과정까지 마치셨잖아요. 그치. 좋아했었지. 근데 약간 짝사랑이었달까? 대학 와서 전공으로 하는 물리는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우는 물리처럼 친절하지가 않거든. 되게 양도 많고 친절하게 구조화도 안 되어 있고 정답도 없고 뭐 이런 게 많다 보니까 대학교 4년 생활을 끝내고 졸업할 때가 됐는데 뭔가 실질적으로 이 세상을 굴러가게 하는 물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안이 안 나오는 거야. 우리 물리교육과 교수님들 중에서 이제 반도체 연구도 같이 하시는 교수님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좀 더 실질적인 학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호로록 가서 이제 저 좀 받아주세요 해서 석박과정 밟았지. 근데 실제로 제 친구들 보면 물리가 어려워서 다들 좀 피하거든요? 근데 물리 공부하면 뭐가 좋아요? 수임이는 어디 거 가고 싶니? 저는 의대 생각하고 있어요. 대단하구나. 근데 의대 가려면 물리를 해야 돼. 왜요? 요즘은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신 때 다뤘던 과목이나 수능 때 다뤘던 과목과 진학하고자 하는 학과의 연계성을 보려고 하는 추세거든. 물리를 선택 안 하면 지원 못하는 학과들이 생기는 거야. 예를 들어서 공대를 가려고 하는데 물리를 못한다? 공대를 가는데 물리를 안 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로 요즘은 되게 크게 다뤄지고 있거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진학하고자 하는 학과가 물리랑 조금이라도 연계가 된다라고 한다면 물리는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무조건 해야겠네요. 그치, 그럼 무조건 해야지. 한다고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일단 물리를 공부할 때 가장 기본적인 자세부터 얘기를 해줄게. 일단 문제풀이에 너무 조급하지 말고 물리는 개념을 개념으로 먼저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근데 문제 풀면서 그때그때 익히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급한데? 그게 이제 가장 답답한 부분인 건데 물리, 개념 공부를 한 다음에 문제풀이를 같이 곁들여서 시작을 하잖아. 그러면 문제가 풀려 안 풀려? 안 풀린단 말이야. 아니 개념 공부를 했는데 문제는 안 풀리네. 아 그러면 다음 개념 공부할 의욕이 사라지게 되는 거고 아 그냥 물리 말고 다른 과목 공부할까 하면서 물리를 포기하게 되는 거지. 그렇게 하니까 내가 공부를 하면서도 뭘 공부하는지 모르겠고 이 문제는 왜 이런 걸 물어보고 있으며 이 문제는 왜 이렇게 풀리는지를 이해를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개념 공부를 한다는 건 언어를 배운다고 생각을 해야 돼. 물리라는 과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내가 물리, 문제와 소통하기 위해서 쓰게 될 언어. 이거는 문제풀이는 뭐가 되는 거야? 그 언어를 사용하면서 소통을 하는 과정이 되는 거겠지. 근데 다른 과목들도 개념 공부를 다 하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럼 물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리는 근본이야. 그러니까 단원이 굉장히 정교하게 구조화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지. 이 구조를 갖다가 파악하는 게 개념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겠지. 그럼 그 구조가 도대체 뭐예요? 그러면 개념을 어떻게 구조화를 해야 되는지 내가 그 단계별로 한번 설명해 줘 볼게. 같이 한번 봐보자. 먼저 물리 공부할 때 단원마다 주인공이 있어요. 주인공. 내가 만약에 역학을 공부한다라고 해봐. 그럼 역학에서의 주인공은 누구야? 질량을 갖고 있는 물체가 주인공이 되겠죠. 내가 만약에 연력학을 공부한다면 연력학에서의 주인공은 기체잖아, 그치? 기체는 뭐를 갖고 있죠? 압력이나 부피나 온도를 갖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기체라고 얘기를 하잖아. 만약에 상대성 이론을 공부한다라고 한다면 주인공이 누구죠? 개빠르게 운동하는 물체가 주인공이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단원마다의 주인공들이 파악이 됐다면 그 다음에 파악하셔야 될 건 질문이야. 그 단원에서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1단원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물리적으로 기술하는 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럼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그 단원의 전반적인 내용이겠네요? 그치.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때 우리가 새롭게 등장하는 물리량들이 존재한다는 거야. 그 물리량들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겠지. 1단원 같은 경우에는 SVA라고 하는 물리량들이 존재를 해. S라는 물리량은 우리가 이동거리 변이라고 말하는 물체가 얼마나 운동해서 갔냐라고 하는 물리량이 되는 거고 V라고 하는 물리량은 속력 속도라고 하는 얼마나 빠르게 갔냐라는 물리량이 되는 거고 가속도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지금 너가 지금 가고 있는 그 속도 앞으로 더 빠르게 갈 거냐 더 느리게 갈 거냐 아니면 지금 가는 그 속도 그대로 갈 거냐 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걸 가속도라고 얘기하는 요 세 가지 물리량들이 등장을 하겠지. 그 다음에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건 뭐야? 그 물리량들이 어떤 법칙, 어떤 공식으로 관계가 되어 있냐를 봐야 된다는 거지. 여기가 이제 1단원을 예시로 들자면 여러분들 많이 물리를 대부분 포기하게 되는 등가속도 직선운동 3공식이 여기 나오는 거겠지. 다시 말하자면 물리량들이 어떻게 관계가 되어 있냐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지. 자, 그러면 마지막 단계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갖고서 문제들에서는 어떤 상황을 다루느냐. 그게 이제 물리에서 다루는 현상과 관계된 얘기가 될 거야. 여러 가지 운동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니값 하는 거지. 여러 가지 운동들이 등장을 할 거란 말이야. 예를 들자면 등속 직선 운동, 등가속도 직선 운동, 등속 원 운동, 포물선 운동, 진자 운동 이렇게 5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마지막으로 이러한 물리량들과 그 관계들로 어떤 형상들을 다루고자 하는지까지도 정리가 되는 거겠지. 근데 선생님 너무 긴데 세 줄 요약 가능하세요? 당연히 가능하지. 물리 공부할 땐 단원마다 주인공이 있고 이 주인공들을 갖고서 물어보는 주요 질문이 있고 이 주요 질문에 답하기 위한 새롭게 등장하는 물리량들이 있고 그 물리량들 사이에 관계가 있고 그 법칙 공식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현상들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단원마다 주인공도 다 다르고 단원마다 묻는 질문도 다 달라. 그렇지만 이 이야기들을 풀어내는 그 구조 자체는 굉장히 일관되어 있다라는 거지. 개념 공부할 때 이렇게 흐름대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하면 그냥 외우는 것보단 재밌긴 하겠네요. 그치. 공부는 재밌어야 잘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개념 다 했으면 문제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살짝 보니까 진짜 복잡해 보이고 그냥 천재들만 풀 수 있는 것 같은데. 그치. 물리 문제 푸는 거 보면 되게 똑똑하게 풀어야 될 것 같지? 그럼 내가 수임이한테 하나 질문해 볼까?
그러면 문제를 머리 써서 이렇게 식 쓰는 거 거의 없이 푸는 게 좋은 방법일까? 아니면 손이 고생하면서 이렇게 곧대로 푸는 게 좋은 방법일까? 머리 써서 푸는 게 좀 더 빨리 풀지 않을까요? 글쎄, 머리 써서 푸는 게 더 빨리 풀린다라고 장담할 수 있겠어? 머리 써서 푸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문제에다가 그 접근법을 적용시키는데 시간이 오래될 거란 말이야. 반대로 손으로 곧대로 쓰면서 푸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풀이인 경우가 많거든. 그러면 접근하는 데 걸리는 시간 자체는 줄일 수가 있겠지.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풀든 간에 문제를 풀고 나서 맞췄다라는 사실은 똑같아. 그러니까 다양한 문제 푸는 방법들을 경험을 하고 나에게 맞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고 키워나가는 게 중요하겠지. 그럼 결국에는 연습하려면 문제를 최대한 여러 가지 많이 풀어보는 게 좋겠네요. 그쵸? 아니, 그냥 기출만 봐도 돼. 아 진짜요? 근데 문제 양이 너무 한정적이지 않아요? 수임이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했지? 네. 그럼 물리 내신이 중요하겠다, 그치? 학교 선생님들 물리 내신 문제 출제를 하실 때 물리 내신 문제 만드는 거 진짜 어려워. 문항 출제를 하기 위해서는 출제 근거가 되는 문항들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내가 만든 문제에 대한 그림, 사파 작업이 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게 교육 과정에 맞나 아니면 문두는 깔끔하게 정리가 된 건가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들이 한두 개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자체적으로 새롭게 만드시기보다는 기존에 존재하는 기출문제, EBS 연계 문항들을 조금 변형해서 내신 킬러 문제로 쓰시는 경향이 크다라는 거지. 그러면 기출이랑 EBS 연계될 문제들로 공부를 하면 내신도 준비가 되는 거고 수능도 대비가 가능한 거니까 일타쌍피겠지. 저도 선생님처럼 서울대 들어가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목표는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지금 제 성적이 낮아가지고 못 갈까봐 좀 걱정이에요. 야, 수임아, 그러면 약간 벡터 말고 스칼라적인 마인드를 가져봐. 그게 뭐예요? 수임이 벡터 스칼라가 뭔지 아니? 모르겠는데. 아직 물리 공부 시작 안 해. 잘 모르는구나. 이제 벡터라고 하는 건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까지 갖고 있는 물리량들을 우리가 벡터라고 해. 그리고 스칼라는 크기만 갖고 있는 물리량들을 우리가 스칼라라고 하지. 벡터적인 삶이라고 하는 건 출발점과 도착지가 정해져 있는, 방향이 정해져 있는 삶을 얘기하는 거지. 수임이가 서울대를 가고 싶다라고 하면 도착지가 정해져 있는 거고 그쪽으로 향하는 방향도 정해져 있는 거겠지. 그렇지만 스칼라적인 삶이라고 한다면 그냥 하루하루 내가 얼마만큼 노력했냐 그 크기에만 집중하는 삶이 되겠지? 무슨 소린지 어느 정도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학창시절에 목표를 안 세웠어. 친구들이 막 야 너는 목표도 안 세운 애가 어떻게 서울대 갔냐 이러는데 나는 오로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라고 하는 그 노력의 양에만 집중을 했다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서울대를 가고 싶어. 근데 성적을 받았어. 근데 서울대를 가기에 성적이 좀 모자란 것 같아. 이미 정해진 목표와 그리고 방향이 있는 상황에서 나는 나의 결과에 따라서 좌절할 수도 있고 상실감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런데 스칼라적인 삶은 오케이 성적이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좀 더 노력해서 다음번에 더 좋은 성적을 받아야지. 단편적인 나의 양상에만 집중을 해서 앞으로의 더 잘 나가자라는 것만 도모하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수임이 상황에 대입해서 어느 대학을 가게 되든지 그 방향을 벌써부터 걱정하지 말고 그냥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스칼라적인 삶을 살자라는 거지. 그럼 저도 선생님처럼 스칼라적으로 노력의 양에만 집중하면 방향도 자연스럽게 잡히겠죠? 당연하지. 쌤 역시 랩을 하셔서 그런지 딕션이 장난 아니시네요. 말씀이 귀에 쏙쏙 박혀요. 그래, 나 목 상태도 안 좋은데 성대 투혼으로 열심히 했으니까 물리 꼭 1등을 같이 만들어야 된다, 알겠지? 당연하죠. 열심히 해볼게요. 그래, 그럼 우리 다음 주부터 만나면 되는 거지? 그거는 제가 이제 엄마랑 상의해보고 따로 말씀드릴게요. 수임이 그렇게 보내버린 강사가 한둘이 아닌 것 같던데 좋은 결과 기다리겠다. 화이팅. 선생님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 수임이도 고생 많았다. 선생님 가볼게.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안녕히 가세요. 어떻게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 벡터 말고 스칼라적 마인드를 가져와. 이건 진짜 개킹 받네요. 그거는 좋은 경험하고 갑니다.